결국은 뭐 기독교 대학 한다, 뭐 학문한다, 신앙한다. 저는 학문함과 신앙함이 크게 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약간의 아주 제가 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English specific한 그 영어 혹은 한국어의 아주 독특한 그 룰이 있어요. 그거보다 사실은 문법 그러면 한국어나 영어의 공통적인 이 UG라고 하는 Universal Grammar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하는 언어학 쪽에서는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UG에 대한 좀 주목하는 부분을. 보편 원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것은 룰이라고 많이 취급을 해요. 룰, specific rules. 학문과 신앙의 어떤 그 개별적인 그 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휘가 일단 다르고, 영어하고 우리 한국어의 가장 다른 게 소리잖아요, 소리. 그런데 이제 그 의미 체계라든지 그 개념 구조로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이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학문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휘도 좀 다르고 실제로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유지 차원의 그 프린시플 차원에서는 매우 좀 흡사하다, 뭐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한동에 제가 이제 그동안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 확신이 점점 강해져요. 그럼 그 공통적인 게 뭐냐? 결국은 사실, 팩트 부분에 확인하는 거 많이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에 대한 어떤 성실이랄까, 사실에 대한 충성. 물론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는 게 이제 늘 굴절되니까 내 안에 굴절되고 어떤 선입관으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오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것을 그대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그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학문이고 이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이렇게 좀 서려고 하는 것, 그 퇴계 선생님 그 표현을 하면 거경하는 것, 궁미하는 것, 그런 부분으로 신앙적인 또 다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설익은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학문과 신앙, 과간을 걸려요. 과학, and라고 하는 게 별개에 다른 것을 그냥 이렇게 컨정션으로 해서 접속사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데 사실은 그 과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수들의 purpose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두 머리의 토끼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까지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글을 조금 이렇게 적어왔어요. 한동 공동체에서 학문과 신앙 운동의 회고와 전망인데 주로 아마 회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죠. 그건 좀 제가 리포트하기 쉬우니까 전망은 아마 이제 양옆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 공동체 얘기를 이제 함과 더불어서 약간의 우리 한동 공동체 우리 결의 공동체에 있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옆에 계신 우리 유 교수님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수용된 이후에 1980년 중반에 이르는 선교 1세기는 기독교의 털을 이루고 뿌리를 내리며 구현이 확장되는 시기로 강조점이 주로 대중전도, 예배당 건축,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그 해외 선교에 치중되었죠. 선교 2세기에 접어든 198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거는 이제 이 박사나 저나 이제 제가 회심하고 제자훈련을 받았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198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보수 진영의 이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주목할 만한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서 의식과 가치관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형성되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취지하에 문화와 사회 개혁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전개가 됩니다. 주로 이야기했던 게 뭐 신앙과 삶의 일치, 하늘과 신앙의 통합 이런 단어들을 이제 제가 실제로 귀로 들었던 것도 그 시기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 기독 학문 운동 뭐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게 좀 나타나지요. 하나는 사회 참여 운동 세력으로 초기 경실련, 그다음에 기윤식,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맞먹는 비중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인발부가 돼갖고 아무래도 쓰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래갖고 성토모 뭐 이런 거요. 지금 성토모가 이제 희년함께라고 제가 성토모 이제 좀 운영을 좀 했었고 지금도 그냥 십시일반으로 조금 마음은 몸은 같이 못하고 있는데 제 특수한 좀 상황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의 운동이 이제 한 모퉁이에 나타났고 또 두 번째 형태로는 또 이 기독교 세계관하고 기독교 학문 운동 세력으로 현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하고 이름을 줬죠. 합쳐졌어요, 두 개가. 또 그거의 모태가 된 기독 기학연, 그러니까 기독 학문 연구회가 있었고, 그다음 기대서 혹은 동역회라고 불리웠던 기독교 학술 동역회. 같은 비중은 아닙니다만 저기 잊으면 안 되는 라브리 운동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좀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죠. 이게 좀 옛날에 있었던 거와 좀 달랐다는 형태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합니다. 뭐냐면 소위 보수적인 교회 진영에서 일어났어요, 이 운동들이.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현상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의 배경에는 선교 1세기의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신앙과 삶, 신앙과 학문 사이에 분리된 양태, 그로 인한 왜곡,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성입니다. 반성과 비판,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반성과 비판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70년,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의 곡선은 80년대 중반기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 이후를 그걸 적어들면서 주춤해 줍니다. 한 예가 제가 80년 초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7명, 8명이 회심을 하거나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89년까지 캠퍼스에 있었는데요. 분기간을 겹치긴 합니다만 그때 87년을 지나서 전도를 하면 거꾸로 2~3명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이게 좀 달라진 게 상황이에요. 90년대 이후로는 90년대는 제가 이제 한국 저희 나라에 있지 않았어요. 제가 90년부터 97년까지. 예,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얘기할 수 있다가 또 실수를 해갖고. 우리나라. 제가 좀 겸양하는 마음을 갖고 좀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겸양을 했고. 90년대 이후로는 많이 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캠퍼스의 그 상황이.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그랬어요. 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 정치적으로 꽤 보수적이죠. 정말 보수적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제에서 대부분 이제 대체로 침묵하거나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정부 의견에 동조해 왔어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공신력을 좀 잃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중산층의 보수적 주류 문화에 타협함으로 적응주의 노선을 취했다.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이 근대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성장주의, 그렇죠? 지금 토건주의는 좀 또 다른 한 아류죠. 친미주의, 반공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 한국 사회 역기능을 비판하는 선지자의 위치에서 이탈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계속 유효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하균과 기대서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계관 및 기독 학문 운동은 80년대 초중반 사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 신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청년들에게 역사 상황을 또 복음과 상황을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역사 상황을 복음의 빛 가운데 보도록 하여 사회 참여의 신앙 이면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근본주의적 분리의식이 팽배한 한국교회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한동대학교가 왜 웃어요? 시간 다 됐는데 한 장 넣으니까. 박수네 박주. 근데 이제 한동대학 1995년에 이제 개교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있을 때 들었어요. 한동대학이라는 기독교대학 표방대학이 세워졌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대설 등록회 멤버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위스콘신에서 그 양승훈 선생이 그때 경북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실직을 하시고 박사를 이제 석사과정을 하러 오셔서 거기서 좀 제가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학문과 신앙이라고 소책자가 근데 그분을 이제 그분이 쓴 첫 번째 그건데 그 저자를 이제 만난 거죠. 제가 대학 박사가 저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도전과 격려 뭐 내지는 뭐 외로운 유학생 시절에 좋은 교재가 됐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한동대학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게 잘 될까? 그 기대서 멤버나 기학의 멤버들이 거의 초창에 안 들어왔거든요. 전부 여기 뭡니까 그게 창조과학 멤버들이 인문사회 학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공학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신성모독적인 제2계명, 10계명의 2계명을 아주 반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편집.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상당히 그만큼 이제 순수한 거예요, 또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무구한 어떤 거. 두 가지 마음이 마음이 있었죠. 제 소외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95년에 개교했죠. 설립 주체는 10수년 전부터 기독교 대학의 비전을 품고 밑그림을 그리며 준비하고 있던 기대설도 아니고 기학연도 아니에요. 주체는 기독학문 운동의 큰 흐름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운동 성격상 주류라고 볼 수 없던 창조과학회 회원인 김영길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학자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 공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미국 등지 해외와 국내에서 학위를 마치고 첫 임지로 한동에 온 신진학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몇 분들은 안정된 연구 교육 환경을 떠나서 실험적 기독교 대학을 기초로 내서는 한동을 선택한 그런 이제 중견학자들. 그 중에 그 설립 당시에 기하견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기대설에서는 몇 명의 학자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노희천 박사라는 분, 카이스트에 계셔. 다시 카이스트에 가셨죠. 이건창, 당시 경기대에서 오셨는데 한동에서 조금 하시다가 한 학기 가시고 성균관대로, 지금 현재 성균관대. 박진환 박사가 이제 아직 그 멤버고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저보다 뒤에 오셨어요. 재한기 박사. 당시 한동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었던 사실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신앙의 순수성은 있으나 그 신앙의 치밀한 신학적 성찰과 반성이 신앙의 그 치밀한 어떤 신학적 성찰과 반성이 수반되어 있지는 않았다.